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태소를 가지고 새롭게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즉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단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자립하여 쓰이거나 그런 말들부터 쉽게 분리되는 말이래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일단 자립이라는 말은 우리 익숙하죠. 자립 가능하다라는 건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모두 단어라는 거예요. 즉 띄어쓰기가 돼 있는 애들을 각각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반드시 띄어쓰기가 가능해야만이 단어인 것이냐, 자립 가능해야만이 단어인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단어들은 자립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바로 그런 단어들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말, 즉 조사예요. 은느니가와 같은 조사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는요, 여러분, 명사 같은 애들에 반드시 붙어 쓰이잖아요. 따라서 띄어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립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단어가 뭐야?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립 가능한 애들, 즉 띄어쓰기가 가능한 애들, 그리고 조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진명이가 풋고추를 먹고 아주 울상을 지었다. 여러분, 띄어쓰기가 이미 돼 있죠? 그러면 이 각각이 모두 진명이가 풋고추를 먹고 아주 울상을 지었다. 이 모든 게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씩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가, 를, 을과 같은 조사들까지 추가해주면은 단어를 셀 수 있어요. 하나씩 세볼게요. 진명이가 풋고추를 먹고 아주 울상을 지었다. 괜찮을까요? 네. 띄어쓰기가 돼 있는 애들을 확인해주고 거기에 뭐만 추가해주자? 조사만 추가해주자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모두 단어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풋고추, 얘는 고추라고 하는 어근에 풋이라는 말이 붙은 거잖아요. 즉 접사가 붙은 거죠. 이 풋고추는 몇 개의 단어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2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1개의 단어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셀 때 하나로 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풋고추, 즉 접사가 어근에 붙어서 이런 걸 파생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단어는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즉 오늘 배우게 될 단어의 형성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어를 새롭게 만들 건데요, 파생어도 만들고 합성어도 만들 건데, 이 모든 단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모두 1개의 새로운 단어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홀로 자립하여 쓰이거나 혹은 조사였어요. 단어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일어, 책, 사랑, 공부같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즉 형태소 하나만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선생님, 형태소 하나만 가지고도 단어를 만들 수 있네요? 그럼요. 이렇게 형태소 하나, 즉 어근 하나로만 단어를 만들었을 때 단일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형태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형태소 여러 개를 가지고, 즉 어근 여러 개 혹은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복합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그럼 복합어에는 여러 개의 형태소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어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접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어는 몇 개? 한 개의 단어라는 거예요. 왜? 복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개의 형태소를 모아서 뭐를 형성하는 건가요? 한 개의 단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어도 파생어도 모두 한 개의 새로운 단어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합성어.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여러 가지 합성어 중에서 뛰어놀다?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뛰어놀다? 뛰어놀다는 뛰다와 놀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제가 학생들에게 뛰어놀다는 몇 개의 단어일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개예요 라고 말해요. 왜? 라고 물으면 합성어잖아요. 형태소 2개가 합쳐진 거예요 라고 잘 말합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이 있죠. 합성어가 어근 플러스 어근, 즉 2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단어가 된 건 맞지만 그렇게 2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몇 개의 단어가 된 거죠? 한 개의 새로운 단어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개의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이 모든 건 한 개의 단어입니다.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몇 개의 단어? 새로운 단어가 된 겁니다. 한 개의 단어가 된 것이죠. 파생어는요, 그럼요. 어근과 접사가 합쳐지거나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들었던 이시죠? 어근 플러스 접사, 빨리 같은 애가 있을 수 있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 풋고추 이런 애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애가 접사였고요. 밑에서는 풋이라고 하는 애가 접사였습니다. 핵심은 이 이라고 하는 접사의 역할은 품사를 바꿔주는 애였어요. 괜찮죠? 그리고 이 풋은 뜻을 제한하는 애였어요. 근데 풋이라고 하는 애가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덜 익었다라는, 그러나 실질적 의미는 없는 형식, 형태소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것과 함께 빨리, 풋고추 모두 몇 개의 단어? 한 개의 새로운 단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우리는 새로운 한 개의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 이어서 합성어의 분류 기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